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이제 7, 8강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조선시대의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긴 인물을 만나볼 겁니다. 특히 이번 주인공은 최초로 여성 인물이 등장할 건데요.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는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가부장적 질서 속에 어떻게 보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변방의 섬, 제주도 제주, 이 지역적 한계와 여성과 천민이라는 성별적, 신분적 한계를 스스로 극복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만덕인데요. 그래서인지 2009년 5만 원권 신권 도안을 공모할 당시에 후보 명단에 오르기도 하고요. 과거 드라마로 반영되면서 우후죽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김만덕은 1739년 제주에서 양인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상인이었던 아버지가 바다에 빠져 죽은 후 어머니도 곧 세상을 떠나면서 어려서 고아가 되죠. 이후에 기생의 수양딸로 들어가 기적의 이름을 올리면서 양인이 아닌 관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주 사람들은 김만덕이 죽은 후 만덕을 칭할 때 기생이라는 말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만덕할망 또는 나눔할망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기생 김만덕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 제주도의 할망이 되었던 걸까요? 조선 후기에 제주도는 크게 3번의 대기근을 겪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종대에 일어났던 경신대기근이고, 두 번째가 숙종대에 일어났던 개정대기근,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정조대에 일어났던 이물대기근입니다. 특히 이 18세기에 연이어서 개정대기근과 이물대기근이 일어나면서 제주도 전체 인구의 30%, 23%가 굶을 죽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납니다. 거의 재난과 재앙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또 제주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갑인년, 흉년에도 내가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갑인년은 1794년, 정조 18년으로 이물대기근을 가리킵니다. 이 이물대기근의 참혹함은 정조실록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는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지만 지난해처럼 추수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굶어 죽은 선 사람들의 수를 신이 하나하나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주도는 심한 태풍이 불어닥쳐 온 섬이 비에 쓸려버려 어디가 어딘지 구별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고, 약 13.3%에 해당되는 제주도민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제주 목사 심낙수는 조정에 장계를 올리죠. 제주민들을 구하게끔 굴미 2만여 섬을 보내달라. 당시의 왕이었던 정조, 당연히 백성을 구하기 위해 구율미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제주도민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강풍의 피해가 극심하다. 안 된다. 그렇지만 정조는 이런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강진, 해남 장흥에서 구율미를 마련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1795년 2월 드디어 제주도민을 구율하기 위해 구호곡물 1만 1천석을 실은 배 12척이 영암을 출발합니다. 하늘이 제주를 버렸던 걸까요? 구율미를 실은 12척 중에 5척이 풍랑을 만나 침몰해버립니다. 이대로라면 제주의 백성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가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 김만덕이 나섰습니다. 1795년 김만덕은 10년 동안 모은 거액의 재산을 내놓고 자신의 인맥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육지에서 쌀을 구해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등지에서 쌀을 들여와서 모두 관하로 보내죠. 김만덕은 재산을 풀어서 육지에서 곡식을 사들여와 굶주림에 허덕거렸던 제주도민을 구했던 겁니다. 김만덕은 어떠한 의도도 없이 오로지 굶주린 제주민들을 위해 많은 돈을 선뜻 내놓았고요. 이 덕분에 18,000여 명의 제주도민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주도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한 목소리로 자신들을 살린 사람은 만덕이라고 칭송하였고, 그녀는 이 순간부터 만덕 할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김만덕은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상 부를 축적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죠. 특히 김만덕은 양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은퇴한 기생의 수양딸로 들어가 제주 가나의 관기였습니다. 물론 김만덕이 평생 기생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채제공의 번안집을 보게 되면 김만덕이 20여 세가 되었을 때 과거의 양인이었던 사정을 제주 가나에 지속적으로 하소연을 했더니 이를 불쌍히 여겨 관아에서 양인 신분으로 회복시켜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생이었던 김만덕이 다시 양인 신분을 회복하였든 회복하지 못했든 그녀가 조선시대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김만덕은 어떤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를 축적했길래 제주도민을 구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김만덕의 부축척의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인으로 환속 돌아온 김만덕은 포구 일대의 객주를 차립니다. 제주도의 특산물이었던 말총, 미역, 전복, 버섯, 약초, 노경, 귤 등을 수집해서 육지 상인에 공급했고요. 또 제주 양반이나 부녀자나 기녀들을 대상으로 육지에서 가져온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파는 유통업을 했습니다. 또한 이 척박한 제주에서 귀한 육지의 쌀과 소금을 들여와서 많은 시세 차익을 남깁니다. 이후 강가의 물품도 김만덕이 공급하고요. 적극적으로 배를 가지고 상업활동을 하는 선상을 유치하고 또 나중에는 자신의 배까지 소유하면서 제주도의 유통업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주도 포구 전 상권을 장악한 제주 최고의 거상이자 최고의 CEO가 됩니다. 김만덕의 재산 축적 방식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점매석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점매석은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해서 그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대파는 행위를 말하죠. 오늘날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매점매석 대상으로 지정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마스크가 여기 품목에 해당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다음 기록을 보면 김만덕의 또 뛰어난 감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재화를 늘리는데 재능이 있어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놓기도 했다. 그런지 몇십 년 만에 제법 부자로 이름이 드높았다.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일부 상인들은 부를 축적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매점매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로 성장하는데 김만덕은 제주도의 도고였던 거죠. 김만덕은 객주를 차린 후에 근검절약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부를 늘려나갑니다. 이것도 기록에 있는데요. 근검절약으로 재산을 점점 늘렸다. 옷을 줄이고 음식을 덜어 재산이 커지게 되었다. 기록만 보면 김만덕은 마치 스크루지 영감, 구두쇠의 영감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김만덕은 돈을 써야 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화끈하게 쓸 줄 아는 제주도 최고의 큰 부자였죠. 1796년 제주도 백성을 살린 김만덕의 이야기는 당시 왕이었던 정조에게 보고됩니다. 정조는 일개 천민의 여성이 거액의 재산을 내놓아서 백성들을 구한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제주 목사를 통해 소원이 있다면 쉽고 어려움을 따지지 말고 특별히 들어주라는 명을 내립니다. 김만덕은 정조에게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요?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임금님이 계신 대궐을 보고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주고 나서 가는 길에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 놀랍지 않나요? 김만덕은 상을 사양하고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대궐을 보고
금강산을 유람하는 조금은 엉뚱한 소원을 말합니다. 당시 제주의 여인들은 출륙 금지령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라도 육지에 나갈 수가 없었지만 정조는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라 명합니다. 김만덕은 교통편도 시원찮고 여성의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던 조선시대에 제주 사람으로 태어나 바다를 건너 육지에 나갈 수 있는 특권, 더해서 한양은 물론이거니와 금강산까지 여행하는 최초의 제주 출신의 여성이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796년 김만덕은 왕의 부름을 받아 한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평민은 임금을 아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벼슬이 있어야 됐습니다. 정조는 바로 명예의 관직이긴 했지만 당시 여성이 오를 수 있었던 최고의 벼슬인 은녀 반수를 하사하고 궁궐 출입을 가능케 하죠. 김만덕은 궁궐에 나아가 정조뿐만 아니라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비롯한 왕실 어른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만덕은 몇 달간을 한양에서 지내다가 꿈에 그리던 금강산 유람기를 떠납니다. 당연히 각종 편의가 제공되어 편안하게 금강산 12,000번 봉우리를 두루 유람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만덕이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지었을지 눈을 감으면 상상이 되는데요. 김만덕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자 백성은 물론 선비와 고위 관리들까지도 앞다투어 찾아와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김만덕이 정조가 관심을 가지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기생 출신이 양인이 왕을 아련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김만덕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양 최고의 스타이자 유명인사가 됩니다. 이후 김만덕은 한양에서 며칠 머문 후 고향 제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5년 후인 1812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김만덕의 구휼행위는 제주라는 섬 하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습니다. 쉽게 이룬 부가 아닌 만큼 섬뜩 큰 재산을 내놓기란 그녀에게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김만덕은 나눔과 베품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오늘날 지금까지도 남겨놓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